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동일성 매칭에서 매칭을 통한 읽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동일성 매칭에 관련된 부분을 8가지 목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만큼 오늘은 어찌 보면은 매칭에서 우리가 동일성과 관련된 매칭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단계가 이렇게 다 올라왔을 때 이제는 매칭을 통해서 읽기가 가능하다. 자, 그림을 통해서 글자를 읽을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음성 언어로 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건 만약 예를 들어서 하마라고 했으면은 하마 글자가 있으면은 그래 저게 하마야 라고 이렇게 포인팅 할 수 있는 거 있죠. 크게 우리가 포인팅도 매칭의 일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약간은 형태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완전 동일성이 되는 것은 매칭이고요. 이 매칭 중에서 완전 A 대 A가 아니라 A 대 A 다시 안 그러면 조금 더 형태가 다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매칭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변별할 수 있다, 가리킬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포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내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학습 관련 능력으로서의 동일성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올라와야 이제 기본 학습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다라고 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는 우리가 발달이 지연되다 보면은 3학년 정도 이전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능력들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고 이러한 능력을 채워나가야 앞으로 학습할 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첫 번째인 동일성 매칭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동일성 매칭에서도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자, 단계적으로 봤을 때, 자, 1부터 7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이 매칭을 통한 읽기를 할 겁니다. 자, 제시된 세 사례 중에서 목표 자극 포인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가장 기초적인 이런 형태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말하지만은 아동에 따라서 1단계에서 8단계에 오는 이 과정을 조금은 변경해도 됩니다. 그런데 큰 틀은 이걸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각 단계 안에서 아동에 따라서 또 다른 좀 우리가 과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조금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꼭 이거 기존에 누구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ABA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어느 정도 기준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의 원리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촉구와 용암을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 행동 형성법을 잘 이용해 본다. 가제 분석을 통한 이 과정을 짧고 길게 이렇게 나눠 본다. 그리고 행동 연습법을 해본다. 그 안에서 아이한테 뭔가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차별 강화 형태를 잘 가져간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 안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고확률 요구 연쇄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 본다 라는 부분들 우리는 교수적 수정이라고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아동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잘 구현해내는 것이 좋은 교사, 좋은 치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성 매칭에서 오늘 8번째 매칭을 통한 읽기 한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도 3가지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발화된 단어를 제시된 세 사례 중 목표 그림을 포인팅하여 매칭입니다. 그대로 매칭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가리킨다든지 그에 맞는 것을 나에게 건네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례 중에서 목표 그림을 포인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림하고 포인팅 되는 것을 우선은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쇄된 단어예요. 단어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포인팅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에 의해 발화된 단어 혹은 녹음기를 통해 제시된 단어, 그러니까 이것도 발화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녹음은 이제 아동의 목소리, 아니면 교사의 목소리 해가지고 녹음기에서 어차피 발화된 내용을 틀어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발화된 음성하고 그리고 인쇄된 단어하고, 자, 세 가지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림하고 이제 발화, 그리고 우리가 뭘까요? 그림하고 단어, 단어하고 발화, 이렇게 하면은 삼각 구도가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면 되고, 그리고 잘 보시면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어느 정도 오면은 세 번째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극 등가의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냥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이후에 자극 등가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계를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갔다가 이 단계를 가면은 이 단계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프로그래마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보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화된 단어를 제시된 세 사례 중 목표 그림을 포인팅하여 매칭입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을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세 개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중에 하나를 발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화된 단어의 목표 그림 있죠. 이게 발화된 단어하고 매칭이 되는 그림 있잖아요. 이걸 포인팅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포인팅 연습을 하면은 거의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글자를 하기도 하고 그림을 가지고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림하고 글자하고 보통은 그림 카드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림을 이야기를 할 때 그 글자를 보면은 자주 보게 되면은 그 글자까지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가르쳤지만은 글자가 계속 제시됨으로 해가지고 글자까지 이것까지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것까지 익히게 되는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ABS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준을 가르쳐 주면은 파급 효과가 생겨서 이것까지 익히게 된다라는 거고, 이걸 중추적 행동에 대한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PRT에 대한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건데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교육 목표가 담겨져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시트라고 했어요. 그걸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 아이는 얼마나 알고 있고 앞으로 진전도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 목표에 대한 기준도 정확해야 되고요. 수정 목표에 대한 기준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고, 자, 이쪽에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자, 세 개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 그림 중 하나를 발화하면 발화된 단어의 목표 그림을 포인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장기 목표라면은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다 바로 달성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과제 분석, 단기 목표를 나눠 가지고 이러한 장기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장기 목표를 가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 연쇄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행동 형성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카드 먼저 하고 3개 카드 하고 5개 하고 9개입니다. 자, 3개의 그림 카드가 있는데 3개를 가지고 연달아 이렇게 바꿔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3개를 3개, 3개를 익히면 9개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자, 동일하게 계속 제시되는 부분하고 이 5개가 또 이렇게 했을 때 그림 중에 하나를 발화하는 거 있잖아요. 5개 중에 아니면 3개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현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9개를 제시했는데 말하는 거하고 안다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9개 중에 3개를 제시해도 되고요. 9개를 다 제시해도 되고 내가 하는 목표에 따라서
이 형태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단기 목표로 했던 것이 이렇게 프로그램 양식, 프로그램 시트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5가지 단계를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 그러면 그림카드 3개를 제시하고 뱀, 모자, 호랑이입니다. 그림카드예요. 3개의 그림 중 1개를 발화하면 발화된 단의 그림을 포인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카드 3개를 제시합니다. 자, A, B, C 이런 형태 A, B, C가 하나의 런 유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런 유닛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를 자, 조각 우리가 구성해서 하나의 달성하고 그리고 이걸 달성하고 해가지고 각각의 변별 학습이 모여서 또 하나의 우리가 레파토리처럼 형성이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을 하나의 DTT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비연속 시행 훈련. 이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계속 구성한다. 비연속적으로 A, B, C가 되면 다시 연속해서 D, E, F가 아니라 A, B, C 또 A, B, C 이렇게 비연속 시행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DTT가 비연속 시행 훈련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변별 학습을 익혀야 된다 해가지고 변별 학습 훈련이라고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DTT의 개념이에요. 그거는 제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건 또 따로 이제 DTT2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자, 1개를, 자, 하고 나서 뭐뭐라고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뱀, 그럼 모자, 호랑이. 그러면 발화된 단의 그림을 포인팅을 하면 되겠죠. 제대로 정반응을 했을 때는 강화물을 제공합니다. 칭찬을 하고 좋아하는 강화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사회적 강화와 좋아하는 또 다른 강화를 이렇게 계속 페어링, 짝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강화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고요. 오반응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촉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달성하게 하고 그럴 때는 정반응에서 주는 그런 강화보다는 조금은 중간적인 이거 크게 우리가 강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중간적인 형태의 강화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한다면은 촉구를 통해서 교정 피드백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래 잘했어 그래 그거야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1차 강화나 부가적인 강화는 주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화의 정도는 달라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의 차별 강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반응에 대한 유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 했고 종료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뱀, 호랑이, 모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아동 앞에 이렇게 그림 카드 3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치료사가 이렇게 발화를 할 거예요. 뱀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뱀이 있죠.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거나 건네주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 안에도 다양한 원리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어떠한 것을 아동의 어떠한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음이 되고 다음 목표까지 우리가 진도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자라고 했으면 모자 이렇게 하고 이 쉬울 것 같지만은 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림 카드는 또 잘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나오는 단어 카드하고의 연계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카드 밑에다가 단어를 넣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그림 카드, 순수 그림 카드만 했을 때 먼저 실행하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호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호랑이를 가리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까 5가지, 9가지를 제시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9가지 중에서 3가지를 랜덤으로 계속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아동에 따라서 이제 약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쇄된 단어와 상응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글자와 그림이겠죠. 그 단어를 포인팅해서 매칭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같은 것을, 같은 유형을 보이는 것을 포인팅해라. 이런 말이에요. 5개의 그림과 5개의 단어를 통해
그림과 단어가 서로 매칭되는 것을 포인팅할 수 있다. 단어와 그림을 번갈아 가면서 제시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펼쳐놓고 그림을 이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림을 펼쳐놓고 글자를 제시하는 걸 번갈아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일반화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매칭을 통한 읽기, 인쇄된 단어와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구성이 어쩐지는 아마 앞에의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좀 이해는 조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슈퍼비전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과정을 어려워하다가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정말 잘 이걸 구현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이 꾸준히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작성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맞게는 어떻게 구현을 해볼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선행적인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ABA에서 제가 가장 여러 가지 행동의 원리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체계적인 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를 어떻게 나눴을까요? 자, 3개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 5개의 그림이 제시되고 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이제 또 그림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한 거는 그림을 제시하고 단어를 이제 보여줘가지고 그림 중에 포인팅하는 거. 자, 그리고 단어를 제시하고 그림을 해서 단어를 포인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 5개의 그림과 5개의 단위를 서로 매칭되는 거 포인팅할 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또 제시하는 거. 이렇게 랜덤적인 구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아동이 인쇄된 단어와 그림을 충분히 매칭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저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 카드 3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고 매칭되는 단어 카드 1개를 제시하며 여기에서는 발화된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같은 거 찾아봐 라고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제시하고 나서 그 제시된 부분을 바로 보고 나서 손가락으로 바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같은 거 찾아봐라고 없어도 그냥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같은 것 하기 전에 시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 따라 좀 틀려요. 이런 발화에 의해서 정확하게 네가 수행을 해야지 라고 하면은 자, 같은 거 찾아봐를 자주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아동의 자체적인 시각적인 저기 시그널이잖아요. 지금 나에게는 그림 카드가 있고 저기 단어 카드가 보여지고 있네. 이거 찾아란 말이야. 스스로 이게 알게 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발적인 동기가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생각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에 맞는 그림을 포인팅하고 자 5개를 하고 이번에는 단어 카드가 있고 이제 그림 카드를 했을 때 그림에 맞는 단어 카드를 포인팅하는 거 그리고 각각 섞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을 자,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있죠. 이 단어를 이렇게 그냥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뱀이라고 발화를 했죠. 그게 아니라 그게 없는데도 이렇게 뱀을 포인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글자를 보고 나서도 언어적으로 같은 거 어디 있어? 같은 거 가르쳐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모자는 이렇게 하겠죠. 호랑이는 이렇게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카드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자, 초반에 제가 프로그램 때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들도 위치를 계속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인 루틴이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화 전략이 꾸준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제 그림이 갔을 때 글자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화하고 우리 그림 했죠. 글자하고 그림 했죠. 이제는 발화하고 글자가 남았죠. 근데 본래는요, 여기까지 하면 발화 잘 수행한다면요, 발화하고 글자도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어요. 포인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육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자, 교사에 의해 발화된 단어 혹은 녹음기를 통해 제시된 단어와 인쇄된 단어를 포인팅을 통해 매칭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정도로 정해봤고요. 1개가 매칭되는 음성 단어를 말하면 포인팅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큰 내용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A하고 B하고 C가 이제 우리가 매칭이 되는 걸 알려면은 자, 이런 자극 등가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수학의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으면 A하고 C가 같은 거는 당연히 알 수 있다. 이게 등가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개의 인쇄된 단어가 있고 1개의 음성 이렇게 되어 있고 자, 3개 각각 하고 나서 5개, 9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은 자, 단기 목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단어가 있고 이제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거나 내가 발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음성 단어에 매칭되는 단어 카드를 포인팅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아동이 정확하게 음성으로 말하면 안 돼요 라고 또 이야기하겠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하자 행동에서도 할 수 있고요. 텍트 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은 뭘까요? 지금 발화가 안 되는 아이도 이 기준이 먼저 갖춰져야 발화에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음성적인 매칭이 잘 돼서 발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화라고 할 때는요.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같이 매칭이 돼야 이 발화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기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멘드적인 발화가 나올 수가 있어요. 텍트적인 발화도 있긴 한데요. 근데 단순 텍트적인 발화가 되어버리면 아이가 기계적인 발화만 되고 정말 필요할 때 나오는 발화가 상당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뱀, 모자, 호랑이 있고 발화를 합니다. 이렇게 모자, 노은계를 통해서 틀어줘도 되고요. 그러면 모자 가르치고 호랑이 하면 호랑이 가르치고 자, 뱀 하면 뱀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 그냥 바로 실행하지 하겠지만은 조금 더 아동에 따라서 저는 5가지를 나눴지만은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짧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시면서 진행하면은 이제 내가 교육하고 있는 아동에게 가장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치료실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1대1로만 그룹에서도 충분히 티치적인 환경 구조화된 환경을 통해 가지고 개별적인 이런 교육 시간을 5분이나 10분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집단, 그룹의 형태에서 또 진행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여주는 프로그램은요. 개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학교나 그룹 상황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치료실도 환경마다 틀리고요. 학교도 환경마다 틀릴 겁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동일성 매칭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앞에 있는 영상하고 한 번에 볼 때는 또 간단해 보이지만은 자세히 내용을 보고 시연을 해보면 어려운 점과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동일성 매칭이기 때문에 이 8가지를 원활하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